네, 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 역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 대륙에서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선 뒤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당나라가 건국한 이후에 어떻게 해서 고구려를 침략한 전쟁 준비를 해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나라는 618년 건국하고 나서 국내 안정과 그리고 북방 정세의 안정에 기하기 위해서 고구려와는 다소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622년에 고구려와 당 사이에는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던 그 시기에 전쟁 포로를 교환하는 그런 협상이 진행됐고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침략 의도를 버리지 않았고 그것을 점점점 강화해 나갔으며 노골화해 나갔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당나라는 고구려를 자신들의 제후국으로 취급했습니다. 624년에는 당나라가 고구려에 책봉조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구려의 영유왕은 당나라의 그러한 적대적인 태도 내지는 제후국으로서 하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타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책봉조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26년에 이르면은 이세민이 자신의 형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황제가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역사에서 당태종이라고 부르는 당나라의 황제입니다. 자, 이 당태종은 고구려에 대한 침략 기도를 점점점 노골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627년에는 고구려에게 더 이상 남방으로 진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전쟁 시기에 백제와 신라로부터 남진 정책으로 취했던 땅을 다시 백제나 신라에 넘겨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진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잃어버렸던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었는데요. 당나라가 바로 여기에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유왕은 당나라의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당나라의 그러한 남진 정책 중단 요구에 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8년에는 당나라가 고구려의 군사 1급 기밀에 해당되는 지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영유왕은 고구려의 지도를 넘겨줘 버리기도 했습니다. 631년에 이르면은 고구려에 있는 수나라 군 전사자들의 무덤을 조성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서 지역에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긴 전승 기념물이 있었는데요. 경관이라고 하는 전승 기념물을 당나라가 파괴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구려의 영유왕은 당나라의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전혀 대응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영유왕은 당나라의 침략 기도에 대해서 타협적인 태도를 취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의 침략 기도가 너무 노골화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유왕도 불가피하게 바로
요동 방어선 천리장성을 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641년에 당나라 사신이 고구려에 들어와서 고구려 전국의 성곽 방위 시설들을 정탐하는 일을 그냥 허용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의 여러 군사 기밀들을 정탐하는 것들을 허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의 영유왕이 당나라의 그런 침략 기도에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고구려 내에서는 백성들과 그리고 귀족들 사이에 반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당나라에 이렇게 저자세로 그리고 침략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미 대책을 취하지 않는지 항의가 빗발치는데요. 자, 이렇게 당나라에 대한 강경 노선을 취하자는 그런 세력의 중심에 바로 영계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구려의 영유왕과 집권 세력은 642년에 대당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 그 중심 인물인 영계소문을 중앙 정계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천리장성 축조하는 감역관으로 파견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642년 10월이 되면은 영계소문이 평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고구려의 영유왕과 집권 세력은 바로 이 영계소문이 두려웠기 때문에 영계소문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계소문은 바로 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계소문은 먼저 선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계소문이 정변을 단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당나라에 대해서 타협적인 태도를 취했던 당시 집권 귀족 관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처단해 버렸고 또한 영유왕까지도 처단하고 영유왕의 조카를 왕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왕이 보장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권을 장악한 영계소문은 임박한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영계소문은 당나라가 두 가지에 대해서 대비하고 전쟁에 임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식량 보급 문제였습니다. 당태종은 식량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북과 하남 지역의 관리들을 파견해서 식량을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했고요. 또한 식량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소, 말, 량과 같은 가축들을 확보해서 그걸 전쟁에 끌고 가기 위해서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영계소문은 가축들을 식량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겨울까지 이어지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들의 풀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가축 사료가 문제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가축을 확보했던 군량이 결국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군대는 식량 문제에 처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기가 절약되고 이 틈을 노려서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고 퇴로를 차단해서 포위 섬멸하겠다는 승리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는 바로 두 번째 문제,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에서 수나라가 봉착했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요동 방어선에 있었던 고구려의 성곽을 하나하나 다 점령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고구려의 종심 깊이 쳐들어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당태종은 요동 방어선에 있는 고구려의 성곽들을 모조리 다 점령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계소문은
당나라군을 요동방어선에 묶어놓고 시간을 끌다가 앞서 얘기했던 군량이 떨어지고 장기전으로 사이가 절약되면 포위선멸해서 무찌르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나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당나라는 당나라대로 그리고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전쟁에 대비한 준비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645년에 당태종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침략에 나서게 되는데요. 당나라군은 644년 11월 30일 날 바로 북경 지역에 집결하게 되고요. 이렇게 지도상에 보시는 파란 경로를 따라서 고구려 경내로 침입해 들어왔으며 645년 4월 초에 고구려의 현도성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당태종은 백제와 신라에도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